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초능력이 있던 저자 김종훈입니다. 오늘은 욕구 불만의 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다 희망을 가지지요. 또 성공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지요. 그렇게 다 가지고 살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그 이치에 오르면은 또 다른 그 성공을 가지게 되는, 목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현재에 머무르어서 그것이 만족을 느끼는 세상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욕구 불만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욕구 불만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의 삶에 또한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욕구 불만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욕구 불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은 내가 어떠한 목표를 이룬 것과 동시에 그 욕구 불만이 같이 생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 불만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구 불만의 마음을 너무 집착해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고통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욕망이 있어야만이 살아가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 지금 얼마나 좋은 말이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한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화를 해보면 그 마음 속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들었어요. 들어있는데 그분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분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환경과 그 처지가 굉장히 어렵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욕구 불만의 세상이지만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끝이 있지요. 왜? 결과가 있습니다. 현실의 입장에서 긍정과 부정은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지금 긍정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목표에 대해서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목표에 크나큰 생각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작점에서는 그렇게 미미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기간이 지나갈수록 긍정의 마인드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대 생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의 마인드도 확대 생산하지요.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확대 생산되는 것과 부정적인 마음이 확대 생산되는 것과의 결과는 한 분은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 것이고 한 분은 부정의 마인드가 결과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바로 오늘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역시 과거의 결과인 것 같이 현재가 과거의 결과인 것 같으면 미래는 반드시 오늘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기본을 깔지 않고 부정적인 마음을, 즉 긍정적인 마음을 바탕하지 않고 있을 때는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항상 계산을 먼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안 되겠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이런 계산을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절대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과학의 그 수치 계산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작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부동산 정책이 지금 어느 정부 없이 다 국민들한테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는 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합니까? 실패지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한 잘 되고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그 실패라고 이야기하느냐? 욕구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세 가지가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주거의 개념에 의해서 주택이 필요하고 부동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원천적인 게 부동산은 왜 필요하냐에 원인을 따져야 되지요. 즉 부동산은 내가 직장이 3의 1터가 수입이 있어야 생활을 하잖아요. 경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 구제금융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직장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소도시는 직장이 별로 없어요. 시골도 특히 더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농민들이 그 가슴 아픈 일이 많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짓고 나면 그것이 뭐 일기에 의해서 또한 시장 그 흐름에 의해서 물가 흐름에 의해서 가격이 폭락할 때도 많습니다. 물론 가격이 상승할 때도 있지요. 있는데 그럼 그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 한 번을 생각하면은 농사를 못 짓겠지만 다음에는 좀 더 적자를 안 봐야지 이런 마음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는가 하면은 견디어 나가는, 버티고 나가는 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욕구 불만을 가지고 이거 농사를 못 짓겠다고 막 고의하고 막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농민들도 살아가는 방법이 정말 과학적입니다. 우리가 봐서 땅 파고 그 풀 베고 농약 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옷이 또 남루하게 입고 일을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분들 굉장히 철학이 있고요. 굉장히 삶의 긍지가 높은 것입니다. 오히려 도시의 빈곤층 즉 보다는 그분들의 의식 구조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자식을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즉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식들을 공부시키고서 훌륭하게 출세를 시켜야 되겠다는 부모의 마음이 간절하고요. 도시 근로자들이 물론 다가 그런 건 아니죠. 일부에서는 월급만 받는 것을 직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내 돈을 많이 받는 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물론 형식이 달라 다 똑같지만은 그래도 욕구 불만을 가지는 것은 즉 농촌 사람보다 도시 사람들이 아마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살다가 보면은 직장에 가려고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주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거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즉 주택 공급이 모자라잖아요. 똑같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분들이 도시를 가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가다 보니까 도시에는 주택 공급이 많이 더 필요하죠. 저 수도권이죠. 그 지방에서는 사실은 남아도입니다, 집이. 정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내려와서 한번 지방에서 미분양되는 거 공간이 있는 집을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는 아무리 훌륭한 집이라도요, 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률적인 정책 가지고 대도시에 있는 정책 가지고 자꾸 규제만 하니까 지방은 점점 더 죽어요. 그분들이 정책은 즉 도시 즉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지 지방에 의한 정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이 점점점 더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나무랄 수 있느냐? 즉, 그 정책하는 사람들이 좀 더 중소도시에 또한 수도권과 분리해가지고 정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래 하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주장을 할 것 같으면 우선 중소도시에 일자리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수도권 집중의 그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중소도시에 일자리를 만들어. 과거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렇게 했지요. 지방 분권 시대에 그 지방에 많은 기관들을 내려보려고 이렇게 이발했는데 또 어떤 정권이 바뀌면 그게 또 유야무예되고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 정권의 그 지속성이니까 또 정책의 지속성 이게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참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에 주택이 모자라는 것은 즉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많으면 그 사람들이 주거 하려면 주거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소도시에서 자꾸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중소도시는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 대책을 씌워야 되는데 그 씌우지를 안 하고 자꾸 주택 공급량, 주택 정책만 내세우고 세금이 뭐 이런 걸 자꾸 규제만 내세웁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구불만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한 하려면 경제 정책이 잘 돼야 됩니다. 중소도시에 많은 집중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소도시의 그 지방단체장들은 로비를 해야 됩니다. 대기업들이라든지 또한 거기에 내려올 중소기업들이라든지 로비를 해서 세수를 깎아준다든지 또한 공장 부지를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공장 허가한 게 내려고 하면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안 돌아가는 것을 돌아가게 해야 돼요.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서는요. 마음대로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왜 마음대로 개발해야 되느냐? 개발하기 수월해야 투자자가 몰린다는 것이죠. 또 거기서 이익금을 창출할 수 있어야만이 투자자가 몰리는 것입니다. 개발하기 까다롭고 또한 이익금이 개발해서 이익금이 생기지 않으면 누가 그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소도시는 수도권 도시보다도 규제가 완전히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화시켜서 누구나가 중소도시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중소도시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돌아가는 것이죠. 공장 한 개 지으려면요.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가만 앉아가요. 행정관청에서는요. 누구한테 도장 받아, 누구한테 도장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민원 없도록 하고 있어요. 가만 앉아 그렇게 합니다. 자기네들이 설득해줘야 돼요. 왜? 중소도시에 이러한 공장을 생기면 이 지방의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기고 또 경제가 활성화 되잖아. 그래 주민들은 조금 안 됐더라도 이해해주고 그래서 유치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단체장들이 설득하고 그 지방단체에서 관청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설득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부리끼면 그러고 앉았지. 그것이 우리나라의 아직 현재 지금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요 점점 더 그죠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왜? 규제를 자꾸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살리려면 첫째 규제를 봐라. 누구든지 개발할 수 있고 누구든지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이 어디 가겠어요? 도시에서 전부 지방으로 다 내려와죠. 왜? 거기서 경제가 되니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그래, 인재들도 여기 수입 있는 쪽에 인재들이 오잖아요. 이러한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야 지방 중소도시가 사라지지 않지. 지금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 되면 엄청난 많은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 변화에 감당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행정부의, 즉 행정가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수도권은요, 아무리 정책을 세워도 주택 보급을 하고 해도요, 어떻게 했으면 살기 좋으면 좋을수록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정책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죠. 그 하다가 많이 중단돼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 또 뭐 지방 분권을 했는데 정권 바뀌면서 그게 또 다 완전 실행되지 않고 이래 있습니다. 그 대구 지금 달성공단에 그 가봐도 아시잖아요. 뭐 하려고 하다가 전부 다 못 가는 상태고 지금 집만 덩그러 있고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런 상태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것들이 대구뿐만 아니고 뭐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좀 더 정부에서는 유능한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능한 사람이 많잖아요. 많지만은 자기 편 아니면 채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장되고 있지. 이라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욕구 불만에 세계에 살 수 있는데 이 욕구 불만을 해소하려면 사회적, 행정적 제도가 잘 마련돼야 되고 지도를 놔두고 과연 이렇게 보십시오. 수도권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구가 그 1,000만이 넘는다고 되는데 그러면 그 얼마 됩니까? 반 정도가 수도권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5대5 정도 되잖아요. 엄청난 문제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것도 수도권에 한번 터져버리면 물론 터지고 잘 지금 대처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떤 질병이 또 난무하게 되면은 수도권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경제 파탄이 오지요. 그래서 분권을 빨리 해야 되고 그리고 어지간하면은 정치인들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이 안 바뀌고는 우리나라가 입법이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정말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사라져야 되고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공평한 그 국회의원들이 어느 당에 치우치지 말고 나와야만이 그래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욕구 불만에 살고 있는 세상이지만은 욕구 불만에서 우리가 짐이 돼서 되지 않고 욕구 불만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욕심이 없으면 안 되지만 과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조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